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그 유튜브도 하셨던데. 저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사장도 유튜브 한번 네. 네.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이름 아세요? 커피 신창호? 캠핑 신창호. 둘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도 나중에 한번 커피 신청을 불러주시면은 제가 1만 구독자 이상만 추천. 오늘 왜 왔냐면은 디폴트 밸류의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라떼. 네. 이게 우유도 농축 우유. 맞아요. 뭐 간단히 말하면 농축우유. 이 농축 우유를 근데 또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농축기를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농축기 기계 원리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농축우유는 우유의 수분을 날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유를 담는 내통이 있어요. 네. 우유통이 있는데 그 겉에는 약간 물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물의 온도를 올려서 안에 있는 우유에 열을 가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런 상온 상태에서 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요. 진공 상태에서 중탕식으로 가열을 하면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 100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한 70도 정도부터 수분이 끓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기화가 돼서 수증기로 날아가겠죠. 네. 기화된 이 수증기 상태의 물을 다시 이쪽에서 냉각을 시켜요. 그럼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서 액화가 되겠죠. 네. 그럼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유에 있던 물을 가열치를 최대한 줄이면서 수분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축기로 사용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물을 증발시키셔가지고 농축하시나요? 이게 딱 정확하진 않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1리터의 우유를 부었는데 옆에 500ml의 물이 분리가 됐다고 한다면은 50% 정도의 증류라고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우유를 10통을 넣으면 결과물이 5통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코스도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초기에는 너무 날아가는 게 많은데 해서 한 30% 정도만 증류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원하던 그 농축우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명한 단맛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다시 이제 올렸죠. 저희는 한 50% 정도로 농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디폴트 밸류의 대표 메뉴 시그니처 라떼를 시음을 해볼 건데 네. 먹기 전에 한번 그냥 우유 먼저 한번 비교해서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 우유랑 농축기로 사용하셔서. 네. 이거 이름 같은 거 나가도 되나요? 네, 저희는 뭐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라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 서울우유 한번 드셔보시죠. 그리고 농축을 하는 우유는 색깔 자체가 약간 좀 더 누리끼리해지는 경향이 있죠. 색깔 자체로도 차이가 나죠. 네, 오른쪽이 일반 우유고 왼쪽이 수분을 어느 정도 알려주신 농축 우유. 일반 우유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네, 굉장히 일반적인 클래식한 우유 맛인데 이제 이게 비법이었더라고요. 처음에 시그니처 라떼 주셨을 때 굉장히 크라운 산도를 녹인 듯한 라떼 맛이었는데 네. 저는 이거에다가 당연히 그냥 커피가 쩌는 줄 알았죠. 근데 커피도 쩔어요. 커피 당연히 쩌는데 커피로 다 케어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비법이 있었더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농축 우유만. 설탕 들어간 거 아닌가요? 좀? 그쵸.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비인용제 설탕 같은 거 많이. 아니요. 이 정도의 당도가 농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아마 농도나 이제 질감도 좀 다를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우유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라떼 먹어보면은 약간 좀 밍밍하거나 워터리한 느낌들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라떼에서 그런 느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커피 향미를 느끼는데 좀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면 이제 이 우유와 커피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좀 더 이제 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네. 이게 바로 땡큐베리 블렌드인가요? 땡큐 베리 머치. 땡큐베리 머치. 네. 향이 굉장히 프루티한 향들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콜롬비아 커피만 싱글로 갈았다면은 네. 이거보다는 약간 좀 톤이 낮으면서 딸기 잼 같은 향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좀 인위적인 느낌들을 살짝 좀 줄이려고 네네.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살짝 블렌딩을 했습니다.
그 원두는 이제 20g을 도징을 할 거고요. 네. 버릴 때마다 좀 아깝진 않으세요? 이거요? 네. 아깝죠. 근데 이제 모자라는 것보단 낫다. 아,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라인더 사용하실 때 네네네. 항상 내가 이제 원두 상태로 도징한 그람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과 날 사이에 끼어서 좀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20g으로 도징을 맞춰놨는데 1.5g 나오면 빡치잖아요. 그죠? 0.5g 다시. 근데 그거를 갈수록- 그대로 사용한다? 네. 그럼 분명히 추출이 더 빨라질 거거든요. 네. 그럼 또 추가적으로 더 분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20g을 한꺼번에 분쇄했을 때나 1, 2g의 원두를 다시 분쇄했을 때랑 또 분포가 같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추출이 좀 틀어집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1g 정도 여유 있게. 일단 물 한번 빼주고 대회 때 제가 사용했던 스프레이, 이 원두 표면을 스프레이로 살짝 적셔주면 얘도 자체적으로 프리인퓨전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머신 소개하면은 자를 거죠? 아니 해주세요. 네. 또 이렇게 유명한 머신 엠버서더이시긴 하잖아요. 싼레몬 이제 네. F18 머신 같은 경우에는 네. 전리량으로 인퓨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한 8초에서 10초 정도의 인퓨징을 가져갑니다. 20g을 담았고 네. 한 8초 정도의 인퓨징 포함해서 총 추출 시간이 이제 24초. 네. 그리고 30g 정도를 뽑았어요. 그러면 20g 도징에서 30g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짧게 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얘만 맛을 본다면은 약간 좀 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네. 약간 앞쪽에 이런 애시디티 부분들의 향미들이 좀 뭉쳐있는 느낌들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워낙 농축우유가 그쵸. 달고 맛있어서 그쵸. 이제 커피 자체의 인텐스를 높여야 네. 이 인텐스가 높은 우유의 향미랑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색깔부터 진짜 그냥 먹고 싶다 이런 느낌? 얘는 이제 우유 자체로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지금 한 60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만들어진 음료의 온도가 한 60도 정도 될 거예요. 쉬는 날은 더 잘했는데. 그래서 라떼아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보면은 이 폼의 질이 이제 우리가 첫 모금을 먹었을 때 그 질감을 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라떼아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디폴트 밸류 이제 땡큐 베리 머치 시그니처 라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약간 마스카포네 치즈의 그런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바디감이 좀 올라오면서 딱 맛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 산도. 약간 좀 딸기 크라운 산도 같은 맛이 느껴지는 거는 네. 이제 커피에서 올라오는 향이 이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랑 만나면서 네.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농축을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 또 매장에서도 많이 이런 동결 증류 방식을 그쵸. 사용하고 계신데 네. 혹시 그것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장에서 이제 판매 용도로 시도한 적은 없고요. 네. 일단 그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매장 가보면 이렇게 막 더치커피 쭈르륵 깔아놓은 이런 매장들 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이제 동결 증류로 우유를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의 양을 얻으려면은 우유를 몇 팩을 얼려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녹여야 그 사용한 우유의 절반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하루에 다 사용한다? 네. 그러면은 그날 사용할 때 다시 이제 우유는 얼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판매하시긴 또 쉽지가 않겠네요. 이게 좀. 할 수는 있는데 네. 약간 좀 손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하고 계시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 농축기를 사용한 그 시그니처 라떼랑 이제 동결 증류 방식이랑 좀 맛도 차이가 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렇지 20g 도징하셔가지고. 네, 똑같이 이제 20g 도전을 할 겁니다. 이 침출봉도 오히려 균일한 추출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레벨링 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침출봉이거든요. 네. 근데 얘도 너무 과하게 많이 해주잖아요. 미세한 이제 바스켓 필터의 타공보다 작은 미분들은 네. 밑으로 좀 빠집니다. 아, 그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과다 추출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아니죠. 미분들이 빠지니까 걔네는 추출 관여를 안 하잖아요. 과다 추출. 그쵸? 안쪽에 저항값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네. 추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퓨전 시간이 딱 8초라고 하셨나요? 네, 8초를 걸었고 인퓨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약간 뒤쪽의 유속이 상대적으로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동결증류를 사용하는 우유, 그죠? 우유 색깔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까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서. 아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성장형 바리스타기 때문에 보통 하루 얼리고 10시간 정도 이렇게. 그쵸? 이 녹이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는 한 6시간. 6시간. 우리가 이제 900ml 우유를 넣어서 네네. 450ml를 넣었는데 네. 일단 하루는 얼려야 되고 녹이는데 한 6시간 걸린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동결 증류 방식으로 사용한 이제 땡큐 베리 머치. 네, 동일한 커피예요. 네. 약간 맛이 좀 상대적으로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그쵸? 약간 네. 좀 뭔가 누리끼리한 이런 느낌들이 살짝 좀 거쳐진 느낌. 맞아요. 약간 농축키는 약간 좀 치즈 느낌이 강한데 얘는 약간 좀 시리얼 느낌? 맞아요. 보통 이제 이런 커피들이 우유랑 만나면 이런 버터 쿠키 같은 약간 좀 갈색 계열의 고소한 느낌들, 향들이 많이 느껴지는 편인데 그런 느낌들에 살짝 커피에서 올라오는 베리 같은 향들이 살짝 같이 느껴지는 느낌. 병효 증류 방식이랑 이제 농축기 방식이랑 사실 맛도 커피는 똑같은데 네, 약간 달라요. 깔끔하고 마일드한 느낌인데 커피 향은 좀 더 강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조화로워요 여기는. 한번 먹으면 그냥 중독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래서 약간 매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사이폰 커피도 좀 주셨으면. 디폴트 밸류 투톱이 이제 시그니처 때나 사이폰 아닌가요? 네, 메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중에 굳이 투톱을 뽑자. 베이컨 하나 둘 셋. 자 오늘 디폴트 밸류에서 시그니처 라떼 시음까지 맛있게 먹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얘로 끝내기 아쉬워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자, 시그니처 라떼와 함께하는 이제 컷탐생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 영상이 아마 7월 말에 업로드가 될 텐데 영상을 보고 오시거나 혹은 그냥 오셔서 이제 이 디폴트 밸류 매장에서 시그니처 라떼를 주문하시고 드신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라떼 사진 한 장과 컷탐생 구독 스샷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 어떤 선물을 드리고 있죠, 대표님? 네,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땡큐 베리 머치 원두 200g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이제 5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땡큐 베리 머치 블렌드 200g을 5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5분께. 그래서 또 태그하실 때 이제 그 기정 인터내셔널 이제 공식 인스타 계정이랑 디폴트 밸류 계정을 태그하셔서 이제 스토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이제 설거지 해도 돼?